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도남들의 토크쇼 까톡. 오늘은 이제 또 저희도 서포 15조 소장님의 또 이제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실 교보문고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딱 캐시어 앞에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다른 책들 아무것도 없는데 딱 계산대 옆에 있어요. 네, 저도 어제 그 책을 사러 가면서 이제 또 봤죠. 간만에 또 어떻게 서점 가서 책을 안 사다가 또 소장님 또 이렇게 입봉을 하시면 소장님 덕분에 교보문고 사실을 가서 작품을 만드시면서 이제 간만에 가서 책 냄새도 맡고 그러고 이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뭐 또 코로나도 그리고 책 읽는 인구가 솔직히 많이 줄었잖아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좀 너무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서포 15조 읽고 계신 분 계셨나요? 제가 있을 때는요. 한 60대 분이 읽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5조 중에 13조에 뭐 반중 침미하고 우리가 뭐 안보 전작권 전환 반대 이런 거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오늘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게 지난 주말 한강에서 제가 낚시를 하는데 전날 머리를 안 감고 여러분들 머리를 안 감고 충격적입니다. 충격은 아니죠. 그 머리를 내가 귀찮아서 안 감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뭐 저기 잠깐 왜 머리를 안 감으셨어요? 그냥 귀찮은 게 일요일 날 그냥 뭐 그냥 이제 한강에 운동겸에서 낚시를 하니까 자고 일어나 갖고 그 술에 취한 이 중국인이 오더니만 처음에 중국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미쳤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자체가 저도 놀랐는데. 아니 오늘 또 차이나카라에다가 검정이니까 더 그래 보여. 더.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신경질을 내면서 하니까. 아니 이거 지금 좀 제가 그 전에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공포 아니냐. 연변. 자기는 저 이제 조선족인가 보다. 그랬던 분들 자기 죄송하다고 갔는데 순간 이제 좀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 진짜 그거 쉽지 않은데. 그 느낌 계속 읽고 쓰다 보면. 그죠. 자기는 뭐 일단 근데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에 들어오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중국어로 물어보는 거 걔들이. 그렇죠.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는 안 물어봐요. 그렇죠. 중국어로 물어봅니다. 중국어로 물어보고 갑자기 반대되는 그 에피소드 떠올라가지고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에 이제 수염을 완전 지금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랜다로 아예 완전 안 자르고 정말요? 한 반년을 길렀는데 머리는 또 약간 빡빡 깎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자꾸 이제 지하철 거기서 쳐다보는 거야. 외국인이라는 거는 어떤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네네. Are you more French? No, I'm Korean. 그러니까 그때 약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제 개미. 그러니까 저 머리 자르고 하면 저도 약간 앞장구에 그 베르베르도 약간 앞장구 맞아. 이렇거든. 안경 끼고 수염 나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코리안이라고. 잠깐만. 소장님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렌치, 차이니즈. 그러니까 이게 사대주의 이런 거 없이 잠깐만 뭔가 왜냐면 고급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또 그날 이제 이 낚시 끝내고 그 기사 방송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뭐 지금 오염수를 뭐 결정은 안 났죠. 이게 그 삼중 수소가 있는 형태로 해수 바다에 이제 방류할 거다.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또 이제 드디어 이 좌빨들이 이제 토착 외국으로 이제 또 프레임. 조만간 또 완전 대마고 난리 나겠다. 요즘 좀 조용했더니 잠잠했더니. 근데 제가 볼 때 후쿠시마에 삼중 수소 방류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교장한테 엄청난 이슈. 그렇죠. 정말 일본을 토착 외국 이런 문제로 엮어가지고 가기 정말 좋은 그거 같은데
이 좌팔들의 그 방송을 지난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이 토착 외국 프레임. 네. 마치 방정식 같지 않습니까? 항상 공격할 때. 네. 보수를 공격할 때 토착 외국은 토착 외국고 뭐 옛날에는 반미로 갔는데 우리 때는 반미를 가다 보니까 그들의 전제가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다. 옛날처럼 지배해서 식민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착취해서 신식민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종속 이론으로. 그래서 한국은 종속 국가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근데 이게 이제 남미의 이 해방 신학에서 나왔던 스토리인데 중남미에. 그런데 종속 국가는 개뿔 미국에 수출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보잖아요.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선동을 하면 이게 대중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미국의 식민지 주변 국가로서 미국은 중심 국가고 그래서 끝없이 착취당하면서 남미화된다라고 해서 한국 경제가 곤망한 데서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소설이지. 그걸 전파하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신식민지 종속이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반미로 안 가고 반일로 가면서 반미를 이제 고를 끼는 거지 위해적으로. 왜 일본은 식민지 부분을 갖고 끝없이 공격할 건덕지가 있어요. 그건 오늘 아침 조선일보 혹시 봤어요? 고종이 을사조약하기 직전에 일본에 그 2만 원을 받았대. 당시 2만 원이면 뭐 이 중견 월급 받는 사람 목수 한 1000명 월급쯤 된다. 그래서 한국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그 다음에 고종이 아니 되옵니다. 뭐 그냥 반대해도 을사조약에 망하고 반대 안 해도 망하는데 죽으십시오 황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친위대를 시켜가 그거 다 끌어낸 거야 신하들. 그래가 뭐 자결했잖아. 뭐 민영환이고 다. 그러니 솔직히 묵은 게 아니라 왕이 갖다 바쳤어요. 어? 그리고 처음에는 박재순이 같은 경우에 죽어도 안 됩니다 하다가 가만히 보니 왕이 갖다 바치 에레이씨 나도 뭐 산성으로 돌아간 거야. 그 사람 좀 억울하지. 그래 일본이 돈도 또 몇 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을사 5종 안에 뭐 들어갈 거야. 와 뇌물이 있는 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조선 통감부가 들어서고 나중에 총독부가 됐지만은 그냥 1년에 연봉을 엄청나게 준 거야. 그러니까 왕족부터 왕,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귀족들은 다 일본의 자기를 받았지. 뭐 통합에 찬성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수뇌부가 왕이야 담합을 해서 통째로 나라를 넘겨준 거야. 뭔데 뭔 잔소리를 해? 솔직히 일본 욕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에 1908년 10년 이럴 때 먹을 수 있으면 전 세계가 전부 식민지로 했지. 미국도 필리핀을 식민지로 했잖아. 스페인한테 식민지 쟁탈전까지 그랬잖아. 쿠바도 했고. 아니 식민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 일본은 쌀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 더더욱이 식민지에 집착했지.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서 무능한 놈은 못 먹었지 먹을 수 있는 놈은 다 먹은 시대 아니오. 근데 뭘 저기 그걸 가지고 왜 우리를 식민지로 했냐? 식민지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줬어. 월급 받고 줬어. 갖다 바쳤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 수정 그죠, 선생님. 전략 수정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 반일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국민들 중에서 진짜 거기서 진짜 부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좌빨들의 문제는 이 프레임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은 잘 건 것 같아요. 근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 착착 감겨. 좀 걸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보면 상대방 반대 우리 어디 그냥 보수 진영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왜 어떻게 보면 진짜 친중 세력도 정말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안 되는 게.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93년에 국교 맺었죠. 그때 누가 재미 보기 시작했어? 한국 재벌들이 재미 봤지. 지금은 이제 발 빼는 상황이죠. 무역을 하면서 수출하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가면서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강요한 게 뭔가 하면
좀 뭐 중국에서 농산물 들어와도 각오해라. 그게 마늘 파동 아니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참기름, 뭐 깨소금 이런 거. 그래서 재벌들이 중국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국민들의 이 반중 의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보수 정권, 뭐 좌파 정권 할 것 없이 다 중국에 재벌들이 보수 정권 들었으면 더 열심히. 아이고 뭐 중국 현대차에 가시죠. 뭐 끌고 다닌 거 아니야. 중국 삼성전자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중국에서 요즘 항미 원조,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니까 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 조선을 원조했다. 그래서 6.25 때 참전한 부분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 해봐. 지금 영화 다큐로 난리야. CCTV에도 20부작 항미 원조 전쟁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상감령이라는 전투가 나왔죠. 전쟁 그 자기들이 미군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한국에 개봉했어요. 그 개봉했어요. 상감령이라고. 그게 철의 상갑지대야. 상감령. 지금 10월 25일 날 중국에서 금강천이라고 또 전쟁 블록버스터가 개봉되는데 그 금강천이 또 중국이 한국에 와서 미군을 죽이는 영화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끝없이 항미 원조를 선전해. 그럼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서 이 남의 나라의 통일도 막고 엄청난 사람을 학살한 중국에 대해서 당시에 한국군이나 유엔군이나 미군이 중국에 쳐들어가겠다고 안 했잖아. 안 그렇죠. 압록강까지만 가고 스톱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들어와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최근에 항미 원조라 해가지고 한국 전쟁을 미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때 미국한테 이겼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이 중뽕을 넣고 있어.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거는 중국에 불쾌하다. 우리가 BTS를 바르는 정도를 가지고 벤플리트 상 받았다고 거지랄 했으면 한국도 중국의 그런 지금 이 CCTV를 동원한 이 중화뽕에 대해서 한국 전쟁을 이게 마치 악용하는 그런 선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렇게 비난해야지. 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금강천인가 그 영화도 수입될 거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잠깐 개봉했거나 개봉하지 않고 IPTV에 깔리는 거 보면 전부 중국 공산군이 국민당 장개석 군대 죽이는 이야기야. 요즘 다 그렇습니까? 그 장개석 군대가 나쁜 군대고 국민당이 그 중국 놈들이 모택동 군대가 거기에 주인공 군대야. 그게 대만 있는 사람들 보면 열받게 되면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소련의 영화들이 또 요즘 전쟁 영화가 많이 들어와요. AK 뭐 47도 있고 그러던데 그 영화에 보면 전부 소련 놈들 소련의 빨갱이들이 독일군 죽이는 이야기야. 독일군이 쳐들어가서 자문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옛날에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영화를 봤잖아. 미군하고 독일군 붙으면 미군이 착하고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이런 게 다 있었잖아. 근데 지금 텔레비에 나와갖고 전쟁 영화 IPTV에 들어가갖고 한번 봐봐. 전부 소련에서 만드는 독일군 러시아에서 만드는 독일군 죽이는 이야기 그 전부 빨갱이들. 그 다음에 전부 중국의 저 모택동이 군대가 장개석이 군대 전부 전멸시키는 이야기 이런 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상으로 보면은 지금 한미일 동맹을 해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동맹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건 상식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철딱선이 없이 모를 때는 뭐 강감독도 알겠지만 저는 뭐 예전에 뭐 또 중국 여자도 만난 적도 있고 뭐 경제는 중국하고 했다 이런 착각에 그러니까 그거는 용중이잖아요. 용중. 맞죠? 있었는데 흑역사니까 흑역사.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왜 미국이가 하는 부분에는 한 나라의 그 경제나 이런 게 경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규범, 약속, 법,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게 지금 인류의 진화에 따라가는 방향에서 가야 되는 거야. 중국 한번 봐요. 경제는 자본주의처럼 하면서 뒤로 보면 이건 썩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권력이 다 쥐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오면 이건 독재잖아. 공산도 아니지. 같이 그러면 나눠 먹어야지.
아니죠. 죽기 다 처먹잖아.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역사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가로 봤을 때 나는 중국의 민족성으로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도 미국의 지금 이 개입에 의한 해방이 안 됐으면 한국도 민주주의 되기 어려운 나라라고 나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저런 식으로 탈없이 하는 거는 일본이 중세 봉건적인 속성을 가져서 그렇다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중앙 권력에 대해서 이 봉건적 속성이 지금 지자체 이런 시스템에 갖춰졌다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 영국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사회 시스템을 모든 걸요. 법과 제도부터.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 분강해지기 위해서는 1880년도에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를 전부 뺏겨와가지고 신속하게 다 만들었지. 자, 거기에 반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저게 중국의 경제가 안 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이유는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 경제를 지탱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보다 우선한 사회적 규범이 서로 간에 있어야 돼. 속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하고 법에 앞서서 자제할 줄도 알고 룰을 지키고 매너라든지 뒤통수 안 떼지고 사기 안 치고. 근데 완전 개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민족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나는 지금 저 수준에서 폭망할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뽕에 대한 환상.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자기들을 얼마나 착취해요? 복지라고는 없는 나라 아니야. 어? 중국 국민의 6억 5천만 명인가가 세금 돈을 가진 게 하나도 없대. 저축이. 거의 절대 빈곤층이 되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저렇게 뽕을 만들어가. 그런 서민 대중들을 중뽕으로 몰아가잖아.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우기고 있잖아. 그렇죠. 경제 성장률 4.9% 했다고. 4.9% 다 개뻥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중국의 이런 사회 규범의 문화적 이 침투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야 한국은 중국 문화에서 벗어나야 산다라고 봐. 서구식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이 보면 그렇게 됐잖아.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한국은 다시 망한다고 나는 봐요. 자꾸 중국하고 더 연결되면.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조선족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연변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 중국에 가서 놀래 자빠졌어. 술이 좀 들어가고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당신들 뭐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하면서 적대감을 딱 드러내고 북한이 없어도 훨씬 순수하다고 하면서 북한 편을 들고 술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 별거 아니야. 앞으로 중국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조국이야. 그리고 북한은 왔다 갈 때도 너희들한테 우리가 좀 돈 좀 받고 이런다고 우리를 우습게 알지 마 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여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조선족들이 이 한국은 돈을 벌어가는 이용처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애정이 있는가 나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화교들 전부 중국 조선족들 다 심사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끊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면 한국의 주대 아니 지금처럼 중국에 종속되어서 중국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중국과의 거래나 중국을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 산다면 다 쫓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적 서약을 받고 관계 단절에 대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과거에 박정희 정부가 그 중국 사람들 재산까지도 다 등록해서 압수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 우리는 저 국진당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뭐 흐릿하잖아요. 우리 당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명성을 부각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제가 후배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이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 많이 써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죠. 해보니까 내 말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나도 들으니까 짜증.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한국에 일하러 왜 왔냐? 돈 벌어가면서 경매래요. 그렇죠. 한국에 왜 왔냐? 그래 저는 그때 저도 제가 뭐 좀 약간 좀 분노가 치면서 그냥 중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뭐래요? 꺼져라. 이런 데서 한국에 왜 와서 왜 일하냐? 그러면 뭐 궁시렁대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지요. 안 하는데 그런 비슷한
만멘트를 하는 그 한국에 와서 일하는 조선족 뭡니까 저 아르바이트 하시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정당은 이 자국민의 어떤 뭐 고용하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진당이나 이런 데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아니 저희가 뭐 국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뽕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하고 거리를 둬야 지금도 중국하고 경제관계를 나는 서서히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 중국은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도 중국에서 다 빠지잖아요. 롯데도 빠졌죠. 삼성도 빠져나오고 있고 지금 시세대도 지금 다 어려워. 거의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이럴 때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그야말로 우리가 중국에 할 말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중국화되는 지금 한 200만 명쯤 들어와 있다고 내고 있어요. 맞네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이 300인데 그중에 200만 명이 중국이거나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교도 지금 걔들의 입기방에서 좀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이대로 뒀다가는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돼요. 대학교에서요. 중국인들을 데려오려고 엄청나게 마케팅하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도요. 일반 대학원은 70%가 중국인입니다. 경희대도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인들 비율이. 이거는 심각해요. 숫자로 사람들을 물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압도적인 숫자로. 그래서 대학교에서도요. 중국어를 잘하는 교수들 뽑아야 돼요. 그 정도 지금 실정이에요. 학생들의 헤게모니를 중국인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와서 이거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써야지 이제 어디 가서 무리하게 중국어로 물어보고 하면 바로 이거 체포 시간. 아니 그 나라에서 지금 한국을 오랑캐 취급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수도 없이 제작을 해서 그 영화에 보면 총 따라락 당길 때 쓰러지는 사람이 한국 국군이고 유엔군이고 미군이요. 아니 그런 나라를 갖다가 여기 데려와 가지고 돈 벌게 하고 먹여주고 통금하게 하고 자국에 이게 정상이냐는 거야. 정말 아니 중국이 뭐 적어도 베트남처럼이라도 뭐 과거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말자 하고 자극을 안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완전히 저거 나라 가면 그냥 TV 틀면 다큐 드라마 나와. 그리고 영화를 곳곳에서 상영하고 있어. 이러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 문화에서 보는 공자 없어요. 중국보다 한국에 더 공자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요. 아 진짜요? 공자가 그 산동성 곡부 아니요. 공자 후손들은 다 공부 가지고 그 고량주 장사하잖아. 그 후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당 들어서고 그나마 뭐 거의 없던 공자는 솔직하게 2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 공자는 안 먹히드는 거예요. 돈을 장려하고 해야지 먹혀들지. 배경주의가 깔려 있어요. 공자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자는 이 맛이 갔는데 이게 외국에서 더 유명하니까 중국이 다시 역수입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 공자 학자가 더 많아 중국보다. 그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공자 공부하러 중국 가면 다 엉터리지. 가서 이제 술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쨌든 이제 그 소장님 중국은 이제 분열이 우리 예전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분열된 것처럼 분열이 돼야 한국에 가장 좀 안보상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방송은 이만 마칠까요? 네. 예,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